유역은 경국대전, 그러니까 성종 때 토지 8결당, 농민장정 1명, 1년에 6일.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많이 그냥 증발해요. 임의 증발하는데, 법적으로는 토지 8결당 농민장정 1명을 증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최대 6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렇게 요역을 증발해서는 성곽을 수리한다거나 뭐 아니면 관청 건물을 뭐 아예 쌓는다거나 제대로 투입할 수가 없죠. 애초에 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군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대로는 이제 저번에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라 안 쓸게요. 양인 개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죠. 양인은 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대체 양반들은 어차피 양반은 15세기에는 진짜 관료로서 군대를 안 가는 거고, 그렇죠? 16세기에는 사실상 관료 또는 학생으로서 다 군대를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를 안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병일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은 농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으로들 많이 가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15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다고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 군역의 요역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저 요역을 저렇게밖에 증발을 안 하는 상황이고, 15세기의 건축은 무슨 건축이라고요? 관청 건축이라고요. 주 건축의 관청 건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청 쪽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 노동력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군역을 요역화 시켜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립제와 방군 수포제가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둘 다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결국 나 대신 다른 사람, 대체는 정군이 보인 보낸다 그랬죠. 그렇죠? 대체 정군내가 잘 사는 집안 애들이니까 얘네가 보인들한테 야, 뭐 군포 내가 막대기 걷어버릴까 보다 이러면서 실제로 보인들을 대신 보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의 향리 등등에게 결국은 군포를 주고 군대 면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안 가는 방식으로 가다가 결국 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16세기에 군포 징수제, 중종입니다. 중종 때 군포 징수제를 시행하면서 1년에 군포 2피를 내면, 물론 더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1년에 2피를 낸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피를 군포를 내고 실제로는 군대를 안 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명종 때 지방군 체제가 뭘로 바뀌었죠? 을묘해변 이후에 제승방략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승방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군대를 가는 애들이 의무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는 의무적으로는 군포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군포를 내고 실제로 군대를 안 가버리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결국 국가는 그 걷어놓은 군포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결국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모병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모병제가 시행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제도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점차 모병제화 되어져 가는 거죠. 실제로 사실상으로는 좀 모병제 같은 스타일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는데 이제 후기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1년에 2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1년에 2필도 사실상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영조 때, 원래 영조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에 들어갑니다. 지문에 무지하게 많이 실리는 업적이거든요. 바로 균, 역, 법이 시행되어지게 되는 거죠.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역시 프린트 그 10쪽 보시면 됩니다.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거는 1년에 군포 원래 2필 내던 걸 1필, 즉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줄여버린 거죠. 1년에 군포를 2필 내던 걸 1필로 줄이는데 이걸 1년에 1필 내는 걸로 줄여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후기에는 가뜩이나 농민들의 숫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농민들의 숫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인다라고 하는 건 농민들에게는 당연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실제 국가 재정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대단히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역법을 시행하고 처음에 균역청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차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선해청으로 통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던 선해청이 결국은 이제 균역법, 즉 군역 사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요렇게 되면 당연 뭐가 나오게 되느냐? 부족분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미국 2도씩을 가져갑니다. 역시 쌀이 많이 나지 않는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전이라고 해서 역시 1결당 5전 정도의 돈을 걷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작 또는 결전을 걷어가고요. 즉 동전도 걷어갔다 그러면 결작만 외우면 어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작과 함께 오전에 결전도 있었다. 결작 안 낼 거면 결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결작이라고 하면 이걸 통해 아까 대동법은 공납이 전세화된 거죠. 원래 특산물을 현물로 내던 걸 그걸 토지세화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작을 통해 군역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원래는 그냥 말 그대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몸으로 안 하고 군포를 내는 상황이었지만요. 그죠? 그게 아니라 토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결작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즉 지주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결작 부분에서는 군역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립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역별로 한량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은 아니니 본인이 양반은 아닌데 그 지방 토호들인 거죠. 양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자식들이 가 쓰고 도포자락 입고 양반 행세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굳이 그렇게 하냐. 너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줄 테니까 말 그대로 너는 군관 행세를 하고 다니면 되는 거다. 대신에 1년에 한 피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세하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선무군관이라는 칭호 하나 따는 대가로 결국 군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좋아하진 않았다 그래요. 어쨌건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거 걷어가고요. 그리고 어염세. 그러니까 어장세, 선박세, 염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왕실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선해청 수입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즉 군역 수입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부족분을 보충을 해가면서 실제로 균역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역시 농민부담이 일시적으로는 경감돼요. 농민부담이 일시적으로는 경감되는데 나중 되면 도리어 또 증가하거든요. 그 정조는 오늘 나가려나 못 나가려나 모르겠지만 정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왜 좀 대단한 기업군주의 모습이잖아요. 뭐 이분은 암행어사, 정약용도 정조가 파견한 암행어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암행어사 파견할 때 한 지역에 2명에서 3명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전 지역에 공통으로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정조 때 지방관들은요. 함부로 부정부패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했다가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실제 정조가 되게 믿었던 신하 하나가 지방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걸 정약용이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쪽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약용도 정조의 오른팔 스타일이고, 그렇죠? 정조의 오른팔로 느끼는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조가 바로 치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이제 말 그대로 보고를 받아들여서 그걸 공개하고 잘라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관리들은요, 벌벌 떨죠. 말 그대로 자기 오른팔도 개혁에 방해가 된다면 자를 수 있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오른팔도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균역법 가지고 장난친다. 그러면 목이 몇 개라도 안 남아나겠죠. 그때는 나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면 세도 정치입니다. 정치가 개판이죠.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리어 증가하게 돼요. 다시. 왜요? 백골증포. 이건 원래 있던 겁니다. 영종도 때 잠깐 안 했던 거죠. 백골증포 같은 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군역에 있었던 아주 질 나쁜 스타일인 건데 백골증포면 죽은 사람 군포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군포 걷어가는 거고 환고첨정. 이건 정약용의 애절량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깐나내기야. 깐나내기죠.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깐나내기인데 16세 넘었다고 군포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애, 나이 올려서기죠. 뭐 강년체. 이건 60 넘은 노인들 나이를 깎아요. 딱 봐도 50살이구만 이러면서 군포 걷어가는 거죠. 한 70 넘어가시는데.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못 버티겠죠. 도망갑니다.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거 걷어갑니다. 그게 족징. 근데 옆집이 도망가면 옆집 거 걷어갑니다. 그게 인징.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저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노답이죠, 노답. 저게 전형적인 노답인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사도정치 기간이면 매관매직 한다고요. 그쵸? 수령들이 다 매관매직으로 수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냥을 내고 군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임기가 5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 5년 동안 나는